자, 이번에 살펴볼 곳이 이제 조선시대 때 이제 성리학, 조선 전기 성리학을 이제 보겠습니다. 자, 여기 이제 한국사 통론을 이제 읽기 전에 전반적인 좀 흐름을 좀 보겠습니다. 자, 15세기 때 이제 조선 초기 때 그 집권 세력들 보통 우리가 간학파라고 하죠. 이 간학파는 고려 말에 이제 혁명파 사대부와 연결돼 있고요. 이 간학파 중에 일부가 이제 세조 집권 과정에 이제 참여함으로써 홍구파로서 정치 세력을 이루고 있죠. 요 간악파하고 홍구파는 얘들의 인제 사상적인 어떤 내용을 보면요. 예, 일종의 머리 구조를 보면 크게 성리학적 요소와 한당유학적 요소가 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성리학적 요소로서 인제 폭력적인 내세운 것도 있지만 예전에 인제 그 한당유학적인 요소를 완전히 버리지 못해서 한당유학적 요소도 같이 있었다. 그래서 인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들이 인제 과학기술을 강조한다든가 그다음에 양천제 같은 한당 유학을 강조하는 그 부역제도 있죠. 이런 걸 바탕으로 조선의 어떤 신분제도를 정했다는 거. 그다음에 뭐 사장을 강조한다든가. 그리고 불교나 도교에 대해서 상대적으로 좀 허용적인 그런 모습도 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들이 이제 집권했던 인제 그 시기에는 나름대로 과학기술 같은 것들이 나름대로 발달됐다. 물론 과학기술 발달 요인에 대해서 인제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자, 근데 16세기 들어오면서 상황이 좀 바뀌어져요. 16세기 때는 인제 정치에 참여하지 않았던 온건파 사대부의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살인들이 정치를 이제 주도를 하기 시작하잖아요. 자, 그래서 이제 16세기 후반 때 특히 인제 그런 형성들이 있는데 살인들은 좀 다르죠. 살인들은 종전의 그 한당유학적인 어떤 모습들을 버리고 예 성리학의 어떤 근본을 강조하기 시작해. 그래서 앞에 도학 정치 같은 거 있죠. 도학 정치, 그다음 최상의 정치, 성리학에 입각한 최상의 정치, 지치주의 이런 것들을 강조하면서 성리학의 어떤 입각한 운영 원리를 강조해요. 그러니까 얘네들 머리 구조는 완전히 100% 성리학이야. 근본주의죠. 그래서 이런 데는 근데 그 안에서 인제 또 사림 세력 안에서 또 인제 또 여러 분파들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성리학을 어떻게 이해에 따라서 해석에 따라서 이제 하게 되는데 자 보통 인제 우리가 인제 그 이양 이적 이 이전에 대표적인 사람이 서경덕하고 이현적 같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서경덕은 이 사람은 이제 성리학 외에도 불교나 도교나 이런 것들을 많이 인제 익혔던 사람이고 어 그다음에 인제 기인혼란의 선구주자죠. 그에 반해서 이현적 같은 사람은 이기윤의 선구자고요. 그래서 인제 이런 서경덕과 인제 이현적의 학풍이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현적 같은 경우에는 이기이원론의 선구자고 후에는 이항에게 영향을 줬던 거요. 그다음에 조식학파도 형성돼요. 조식학파 같은 경우에는 이제 경과의 마음의 어떤 태도 이런 것들을 강조한 실존적 학풍이고 훈구적 훈 훈적대 비리나 사회 모순에 상당히 비판적이거든요. 그리고 도교와 불교에 대해서 상당히 포용적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성리학자들은 도교와 불교에 대해서는 상당히 배타적이잖아요. 근데 조식이나 그 앞에 언급했던 서경덕은 상당히 포용적이다. 그러니까 성리학 안에서도 인제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다 보니까 근데 이들은 이제 메이저급이 아니고 좀 소수파들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하여튼 이 조식의 학파가 나중에 이제 북인이나 그다음에 초기 신학자들이 계승되는데 특히 북인 중에 대북이 인제 이렇게 연결돼 있죠. 그래서 이 조식 학파들은 어 동인에 인제 참여했다가 또 동인에서 다시 북인으로 이렇게 갈라져 나가죠. 이건 나중에 설명하고요. 예. 그래서 이제 조식의 문인이었던 사람들이 정구, 정인원 뭐 등등등인데 이들은 이제 진주를 중심으로 활동을 했고 그리고 이들은 인제 또 뭐냐면 임진왜란 때 또 이 조식 문화에 있는 사람들이 인제 임진왜란 때 많이 의병장으로 참여해요. 그래 갖고 강해군하고 이제 같이 참여하면서 북인 정권, 대북 정권의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가 나중에 인조 반정 이후에 몰락을 하게 되고 정치적으로 몰락하면서 이들 중 상당수가 남인으로 이렇게 들어가게 되거든요, 이 북인학자들이. 그래서 보통 이제 남인하면 영남남인, 금기남인 이렇게 두 가지 나뉘었어. 그래서 영남남인은 이제 정통 성리학자가 연결된 남인들이고 금기남인들은 우리가 신학자가 연결되는데 이 신학자들 중에 인제 뭐냐면 예전에 그 학맥 쪽을 보면 북인과 연결된 학통이 많다. 예 이렇게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돼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그다음에 성리학 같은 게 인제 먼저 할게요. 성리학은 그게 인제 이와 기를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하는 거잖아요. 그 모든 세계를 인제 설명하면서 명분론, 하이관, 심성론, 정통론 이렇게 설명한 건데 특히 인제 우리나라에서 발달된 것이 심성론이에요. 마음의 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예. 그래 갖고 인제 이런 것들인데
자, 그래서 이 심성노는 제일 중요한 게 존천력 거인력이야. 마음속에 있는 그 천리, 상강 오류를 지키기 위해서는 욕망을 제거해야 되고, 욕망을 제거하기 위해서는 거경궁리를 해야 되죠. 거경은 먼저 마음의 태도를 정하는 거고, 궁리는 건물치, 사물의 이치를 깨닫는 거잖아요. 그래서 마음의 태도를 강조하는 게 소학이고, 그리고 사물의 이치나 이런 것도 탐구하는 계학이죠. 그래서 이걸 이제 하면 뭔가 이게 사회적으로 이제 그걸 표현해야 되죠. 내가 인제 그 얼마나 수양했는 걸 표현하는 것이 유교에서는 예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예론이 발달되게 돼. 그리고 예론이 이제 뭐냐면 따라서 정치, 사회, 경제 정책에도 반영이 되죠. 그러니까 성리학이 발달하면 발달할수록 이 예론이 당연히 발달할 수밖에 없고, 그러면서 이걸 통해서 예속 논쟁이라는데, 이거는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성리학이 발달됐던 뭐 송나라 때나 명나라 때 의회나 뭐 격시해 가지고 논쟁이 일어나고 이게 정치적인 어떤 사건으로 되고 그러거든요. 자, 그래서 인제 있고, 우리나라의 성리학은 당연히 중국의 성리학 영향을 받았지만 이 중국의 성리학을 자연스럽게 해석해 갖고 인제 철학적으로 독자적인 철학을 이제 제시했던 사람이 두 명 있죠. 이항과 이이예요. 이항과 이. 그러니까 앞에 이제 조광조 단계까지는 아직 소학 단계예요. 왜냐면 요 단계는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철학적인 것 정도 이렇게 거건궁리할 정도고, 건물 취재할 정도로 이렇게 이제 뭐냐면 깊이 있지 못하거든요. 뭐 형이사학적으로나 철학적으로. 그렇지만 인제 그 전 단계인 소학 단계로서는 마음의 태도나 이런 것들은 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인제 그다음 세대인 이항과 이이 단계에 와서는 요 궁리까지 나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항과 이이를 성리학, 이 심성론을 어떻게 해석에 따라서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독자적으로 해석을 했고, 이 이항과 이이의 제자들이 인제 뭐냐, 우리가 이제 알고 있는 이항의 계열은 남인 계열이고 이이 계열은 서인 계열이죠. 요렇게 해서 연결되는 거야. 예. 그래서 후에 인제 뭐 조선 후기 때 이제 그 성리학은 대개 보면 이항과 이의 그 양대 성향이 각주를 붙이는 식으로 발전된 거야. 그러니까 이와 이의 큰 틀에서 벗어나지 못한. 물론 석영학이나 조식 계열도 인제 좀 살아남긴 하지만 이거는 비주류고, 주류 학통은 이제 이와 이를 중심으로 형성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자, 그러면 이항과 이의 학문이 어떻게 형성됐는가? 요걸 인제 보는데, 그 이항과 이의 학문이 크게 형성된 그 계기가 됐던 게 뭐냐면 사단칠정 논쟁이죠. 그래서 1 차적으로 인제 이항과 기대승이 1 차로 붙었고, 요게 인제 이의가 기대승을 인제 지지하면서 또 이항하고 이의가 또 붙었죠. 참고로 이항과 이의는 나이가 한 20살 정도 차이가 나요. 그러니까 좀 아버지 세대라고 보시면 돼요. 이의가 좀 젊고. 자, 그래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성리학의 어떤 조선 성리학 사상 체계가 형성됐다. 그러면 사단 칠정이 뭐냐? 우리가 뭐 성리학을 공부하지 않은 이상 그냥 대충 알면 될 것 같아서 간단하게만 설명할게요. 자, 사단이라는 것은 맹자가 말한 거죠. 측은지심, 수우지심, 사양지심, 십이지심이잖아. 그래서 추우지심은 인과 관련돼 있고, 수우지심이 의, 그다음에 사단지심이 그 예, 그다음에 십이지심이 진데, 이 사단이라는 것은 인간 마음속에 선수무학이야. 아주 깨끗해. 그리고 성리학에서는 이건 리와 연결되죠. 자, 이렇게 있고, 실정이라는 것은 뭐냐면 인간의 여러 가지 감정들 얘기해요. 두렵고 힘들고 분노하고 사랑하고, 이걸 신우, 예구 이런 것들 다 칠정인데, 이 칠정이라는 것은 가성가학이야. 예. 그러니까 그 선할 수도 있고 때때로는 악할 수도 있는 거죠. 이건 기하고 연결되죠. 그래서 인제 요 사단과 칠정 을 어떻게 성과 정을 연결하는 거 가지고 이제 처음에 기대승하고 인제 이항이 논쟁을 펼쳤어요. 서로 인제 그 편지를 주고받으면 논쟁이 있는데, 자, 여기에서 기대승은 뭐냐면 사단과 실정에서 볼 때 발의 주체는 기발이다. 이발이 없다. 그래서 이와 기는 분리된 게 불가능하다. 근데 이항은 또 다르게 생각했죠. 자, 이항은 어떻게 이제 했냐면 이발설과 기발설을 나눴어요. 그러니까 이도 발할 수 있고 기도 발할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이걸 이기호발설이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기호발설인데, 만약에 이가 발하면 기가 탄다는 거죠. 그리고 거꾸로 이제 기가 발하면 이가 탄다. 이발 기수설, 그 기발 이수설이라고요. 그래서 이가 발하고 기가 타면 이거는 사대부가 되는 거고, 기가 발하고 이가 타면 이제 이거는 그 일반 범인이다. 그런 식으로 해 갖고 인제 이렇게 신분제를 설명을 했죠.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이황과 기대승이 논쟁했는데, 요게 누가 가담했냐면 이이가 가담했어요. 이이가 이제 기대승 입장을 든 거예요. 자, 그래서 인제 이이가 보기에는 이항의 주장이 잘못됐다는 거야. 왜 잘못됐냐면, 보통 인제 보통 주자학에서는, 정통 주자학에서는
이발이 없어요. 왜 이발이 없고 기발만 인정하냐면 그 당시에 이제 이발이 이제 이가 바라는 것은 근본이 바라는 거죠. 근본이 움직일 수 없지. 근본이 움직인다는 것은 원칙이 붕괴된다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발보다는 기발을 강조해. 어 그래서 이의는 주자는 원래 이발 인정하지 않았다. 기발을 강조했다. 그래서 기발 이승 1도설 주장이야. 기발 이승 1도설. 자, 기발 이승 1도설이 어떤 논이냐면 자, 기가 발하고 이가 탄다는 거야. 요때 보통 승자는 승마할 때 타는 거잖아. 그럼 이가 단순히 타는 게 아니라 이가 기의 어떤 것을 제어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말을 타면 말이 왔다 갔다 하는 걸 제어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방향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기발할 때 거의 이가 타 가지고 기를 제어하는 그 역할을 이승한 거야. 그래서 기발 이승 1도설을 주장을 했고요. 그리고 인제 요걸 더 나아가서 인제 그 이통 기국론을 인제 또 주장했는데 그래서 인제 이건 나중에 좀 설명할게요.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논쟁하는 과정에서 이제 이항이 그걸 좀 받아들여서 또 뭐냐면 또 자기 이론을 수용하고 좀 수정하고 이렇게 하는데 요건 좀 밑에 좀 설명하고요. 예. 자, 그래서 이항은 상대적으로 니들 강조했던 주리론이라고 해요. 근데 주의할 것은 예전에 뭐 주리론, 주기론 이렇게 했는데 요 니와 기의 역할에 따라 좀 다르거든요. 그래서 요거보다는 보통 이항학파, 이의학파 이렇게 돼요. 왜냐면 주리론과 주기론은 뒤에도 또 주기론, 주기론 나와요. 예. 이렇게 있고. 자, 그다음에 사상 성립 배경 보면 주자 성리학이 나오는데 이해가 심화되면서 이제 철학적 단계로 넘어가게 되죠. 그리고 훈적 세력과 투쟁하면서 생긴 구체제에 대한 사림으로서 비판 의식이 강조되고 그리고 앞에서 말한 것처럼 원래 이제 그 이발을 인정하지 않는다겠죠, 주자는. 근데 이발을 인정하는 건 이해 자율성. 그래서 좀 이해 능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상강오류의 어떤 도덕적인 어떤 그 능동성을 부여하기 위해서 인제 이발을 인정했는데 그거는 훈적 세력과의 투쟁하는 거에서 이런 도덕적 원칙의 어떤 능동성, 강조 이런 과정에서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사례 및 구체제를 비판하면서 훈적과 투쟁했던 시기에 등장했고 사활을 겪으면서 다시 사회부주의를 비판했다. 자, 그리고 이제 이항의 이제 기본적인 특성은 이해 자발성, 그러니까 도덕성 함량을 강조하고 훈적 정치의 투쟁 과정을 거쳐서 훈적의 비판은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됐다. 그래서 여기에서 실천이라는 거는 도덕적 실천이에요. 도덕적. 그래서 이제 얘네는 이와 기가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하면 이기불상장. 그러니까 이와 기는 서로 섞이지 않는다는 거야. 서로 그리고 이제 이런 것들을 강조했고요. 그다음에 이가 먼저고 기가 후다. 이런 것들을 강조. 자, 근데 이렇게 너무 도덕적 원칙들을 강조하다 보니까 나중에 이제 살인들이 정권을 장악하는 현실 문제에 부닥칠 때 문제가 생겨. 사회경제적 문제를 자기가 생각하는 도덕적 원칙에 의해서 풀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인제 사회경제 문제 해결에는 좀 소극적일 수밖에 없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보면 되고 그다음에 인제 뭐 주요 저서로는 이제 주자서 조조라든지 신경성이라든지 성학십도인데 성학십도는 나중에 얘기했지만 성학군주론에서 인제 강조되는 그런 책이거든요. 예. 그래서 인제 이건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래서 이항의 학파를 연결받던 사람이 뭐 유성룡이나 김성일 등등인데 이들이 이제 안동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자도야. 그러니까 서울을 중심으로 해서 경상자도예요. 예, 원래 그 부산에 올 때는 우도잖아요. 근데 서울 중심에서 자도가 되고 그 옆에가 이제 우도가 되는 거야. 예. 그래서 이제 경상자도의 이제 여기 소백산맥 쪽이죠. 요쪽에 인제 주가 뭐냐면 이항이고 요쪽 소백산맥 이서 지역에 인제 오는 그러니까 경상 우도가 되겠죠. 이 우도의 대표적인 게 이제 조식이에요. 예. 그래서 경상도 지역의 이 조식과 이항이 양대 산맥을 이루면서 이제 했다는 거. 물론 주요는 이항이죠. 이항 쪽이죠. 예. 그래서 이항학파는 이해학파와 함께 조선 성리학의 성리학을 주자 중심의 성리학을 고착시키는 데 큰 역할을 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이의 사상을 보죠. 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는 이기불상리를 주장해요. 이기불상리 뭐냐면 이와 기가 떨어지는 게 아니라 섞이지 않는 게 서로 뭐냐면 떨어지지 않는 서로 섞여 있다는 거야. 앞에 인제 이항 같은 이기불상작을 강조하잖아. 떨어져 있다는데 요건 서로 인제 여기서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다. 서로 분리되지 않는다. 그래서 보통 인제 주자가 이기불상작, 이기불상이라는 예매하게 이혼 해석 여지에 따라 남겼는데 요게 주자학설을 인제 이항은 이기불상작 측면에서 개성한 거고 이는 이기불상이 측면에서 개성한 거야. 그러니까 이와 기는 유기적으로 통합돼 있다. 이렇게 인제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기질지성이 발휘될 때 이가 타는 거, 본연지성이 타는 거고, 기발한데 이가 타기 때문에 미발하지 않죠. 예. 그래서 이제 기질지성 실정 안에 제일 순수한 게 사단이고, 그다음 기질지성 제일 순수한 게 본연지성이다. 이렇게 이제 주장을 하는 거야. 예. 자, 그래서 이의 사상은 이기 이원론이에요. 우리가 이제 보통 그 잘못 알고 있는 게, 이항은 이제 뭐냐면 이기 이원론이고, 아니 이가 이기 이원론이고, 이항은 이기 이원론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건 아니에요. 주자 자체가 이기 이원론이기 때문에 이항과 이도 기본적으로 이기 이원론이야. 근데 이제 상대적으로 볼 때 이항과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좀 약간 이기 이원론적 요소가 강하다는 것뿐이다. 그런 것도 좀 기억해서. 예.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기 이원론이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이기 이원론이 좀 강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자, 그다음에 이항은 이는 이항보다 좀 한 세대 아래 세대죠. 좀 젊은 세대, 20년 뒤의 세대이기 때문에 이는 이제 그 당시에 처해진 환경이, 정치 환경이 달랐어요. 이항 같은 경우에는 이제 홍구하고 이제 대립됐던 그런 시기였고, 이는 이제 살아있을 때 선조 때거든요. 예. 선조는 선조 때는 인제 아예 인제 그 살림세 집권을 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나름대로 이제 현실 정치를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에 되게 현실적인 주장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나름대로 철학도 현실적이었다. 그러니까 개혁적이고 진보적이었고, 그러다 보니까 이의 역할보다는 기의 역할을 강조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주기론이라고 인제 얘기를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주기론 자체는 기와 리를 어떻게 상대를 더 중요시했다는 사용하고, 꼭 이항과 이해학파만 지칭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그때 보통 이제 이해학파가 정확한 말이에요. 예. 자, 서경덕의 영향을 받아서 형이학적인 기를 강조하고 리의 절대성을 부인했다. 기의 역할을 강조하면서 그 당시에 현실적 개혁적 어떤 성격을 띠게 되고, 그래서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면서 개혁해가는 사림대의 입장을 이제 바탕으로 했다. 그래서 이 활동했던 시기가 선조 때니까 사림대의 중앙 정계에 진출해서 직접 개혁을 했던 시기잖아요. 그래서 인제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반영했다. 그러다 보니 기의 기능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 여러 가지 개혁책을 인제 제시를 해요. 이 사람이 제시한 개혁책을 보면 공납제도를 이제 폐단을 시정하기 위해서 수의법을 실시를 주장했고요. 그다음 국방력 강화를 위해서 10만 양병설을 주장했는데, 이게 임진왜란 이전이죠. 그래서 이 10만 양병설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이제 설이 많아요. 왜냐하면 초창기 때 선조실록에는 그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가 이제 수정 실록 있죠. 선조실록이 들어와서 인제 했는데, 이 행정에 따라서 뭐 10만 양병설, 10만 에라도 뭐 양병을 해야 된다는 설이 있어, 행정에. 그걸 이제 발췌해 가지고 썼는데, 이건 후대 이제 학자들이 이쪽에 있는 제자들이 조작한 것이다. 그래서 수정 선조실록에 있는 내용을 못 믿겠다. 뭐 그런 선도 있어요. 뭐 이렇게 넘어가고. 자, 그냥 반군 수포제 같은 것들 폐지를 이제 주장했다. 예, 군적 수포제 폐지죠. 그리고 인제 앞에서 인제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성악 군주를 제시했죠. 그래서 이의가 이제 성악 10도를 강조해서 군주의 수신을 강조한 반면에 군주 수수의 수신을 강조했는데, 이 사람도 마치 성악 지효를 강조해, 성악 군주로서 성악 지효를 강조해 갖고, 오히려 인제 왕 수술의 어떤 거보다는 현명한 신하가 성악을 군주에 가르치면서 기질을 변화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신하의 역할을 강조했죠.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했다는 거. 그리고 대학이라는 객관적 기준을 또 제시했다. 성악에 입각해서. 성악할 때 대학이라는 기준을 제시했고요. 그다음 이 사람이 사당이 예전에 시험문이 나왔어요. 그다음에 이제 이 사람의 특징이 이제 이기불상립이죠. 그래서 이와 기가 성립 떨어지지 않는다. 이기 이론론적 역할이 있고, 물론 이 이기 이론은 기본적으로 이기 이론론이지만 상대적인 측면일 때는 이기 이론적 요소가 강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의 대표적인 사상이 이제 이통기국론 또는 기발이승 일도설이거든요. 자, 그래서 이게 이제 기본이 기발이승 일도설이야. 기발이승 이승일도서는 아까 설명했지만 기가 발한 다음에 이가 타는 거잖아. 예. 그래서 이발을 인정하지 않고 기발만 인정하는 거죠. 예. 이발 기술을 인정하지 않는다. 예. 그래서 인제 요렇게 있는데, 그래서 기발의 요게 중요해. 기가 발하지만 실제로 이 사람이 성인이 되냐 악인이 되는 거는 이의 역할이죠. 그래서 이가 얼마나 이 사람을 통제하느냐, 기를 통제하느냐에 따라서 통제가 잘 되면 성인이 되는 거고, 통제가 안 되면 악이 되는 거잖아요. 요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되고, 요 기반 이승일도서를 좀 현실 문제에 구체적으로 한 것이 이통기국론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좀, 이건 원론적인 얘기고, 요걸 인제 현실적인 문제에 해결되는 것이 인제 이통기국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이통기국론, 이는 두도 이제 통해요. 다만 기에 국한된다는 거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비유를 해서 보면 여기 이제 네모난 컵이 있고 요렇게 오목한 컵이 있어요. 그러면 물을 이제 따르면 이 물의 색깔이 네모나지죠. 아니 그 모양이 이 오목한 건 오목하게지잖아요. 자 그래서 기가 인제 유리라고 보고 유리병이라고 보고 이가 인제 뭐냐면 물이라고 되면 물의 형태는 기에 따라서 국한되는 거죠. 예. 마찬가지로 그 우리의 인제 뭐냐면 그 이라는 것은 보편 이는 기에 따라 인제 국한돼요. 기라는 건 경제적인 거 어떤 그 물질적인 거잖아요. 물질적으로 풍요하면 내가 가지고 있는 이가 잘 발현하는 거죠. 예. 그래서 내가 잘 먹고 잘 살아야지 예의나 염치 같은 거 따지고 남도 도와줄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내가 못 먹고 못 사면 내 안에 있는 어떤 보편적 니가 제대로 발현될 수 없죠. 당연히 못 먹고 못 사는 가정에서 뭐가 어떻게 교화가 되겠어요? 그 사람들 다른 사람 도와주겠어? 그 말하면 잘 따르겠어? 안 되겠죠. 그래서 먼저 뭐냐면 백성들을 올바르게 가르치려면 교화시키려면 교화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교화를 할 수 있는 조건을 만들죠. 경제적 조건. 잘 먹고 잘 살게 해 줘야지 그 상황에서 인제 원래 가지고 있는 네가 잘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이통기국론을 인제 강조했다. 물론 인제 나중에 이학파 계승한 노론들 입장에 올 때 요 이통과 기국론에 따라 또 논란이 생겨. 이통을 강조하는 사람이 이제 있고 기국론을 강조하는 사람이 있거든요. 그래서 호랑 논쟁이 이때 발생되는데 이건 나중에 좀 얘기를 하고요. 예. 그래서 이는 두루 통하지만 기는 국한된다. 즉 이는 변경될 수 없으나 그것이 구현하는 방법 기는 시대에 따라 가변적으로 하기 때문에 현실적 문제는 먼저 해결하겠지만 그 백성들에게 원래 내줬던 이가 잘 드러낼 수 있다. 이렇게 하죠. 그래서 인제 한약을 실천하는 문제에서 한약은 인제 목적이 뭐예요? 교환을 강조하는 거죠, 교환. 근데 이걸 먼저 강조해서 안 된다, 이 입장은. 왜냐면 그거 강조하는 것보다는 백성들에게 먼저 양생 경제적인 문제를 해결해야지만 그 자기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원래 부여된 원래부터 있는 마음속에는 네가 잘 발현되고 상강오륜이 잘 발현될 수 있다. 그래서 그때 가서 교회해야 된다. 한약은 그 후의 문제야. 먼저 선양생한 다음에 후 한약을 시시해 교화를 해야 된다. 후 교화 이렇게 강조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통기국론에 이제 반영된 사상이다. 이렇게 좀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예전에 인제 기발 이승 일도선하고 그다음에 이통기국론이 예전에 시험 문제 나왔어요. 예. 그래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래서 이런 이통기국론은 나중에 서인이나 노론 정권의 어떤 개혁 정책의 인제 논리적 바탕이 됐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그 저서들을 보면 인제 앞에서 얘기해서 성악지로 외에도 만원봉사라든지 동어문답이라든지 경목요군이나 이런 것도 있고 자 이들을 중심으로 이학파를 중심해 가지고 인제 뭐냐 기후학과 형성되죠. 이게 대표적인 사람들이고 그래서 인제 이들이 이제 서인 노노로 연결되고요. 그리고 인조 반정을 주장했던 주도했던 사람들이 인제 뭐냐 이계통이죠. 이렇게 해서 있다. 그래서 이렇게 합통은 이항과 이 뭐 조식 이렇게 인제 있잖아요. 그래서 이항 같은 경우에는 남인, 이는 뭐 서론, 논혼 그다음에 이제 그 앞에 조식 같은 북인 이렇게 합통이 연결되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합통은 이제 정파와 연결돼요. 정치 세력과 연결돼서 분당 정치의 어떤 기반이 되었다. 이런 것들이 특징이라는 거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전반적으로 인제 흐름만 이제 좀 바꿔요. 예. 그러면 인제 요 관련돼 가지고 인제 그 아 통론 관련된 내용을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예. 자 15 세기 말 이후 사림들은 끊임없이 정계 지출에 기도하는 한편 지방에서 학문 연구와 후린 양성을 위해서 노력했는데 특히 수차례 사활을 겪으면서 이런 풍조가 더욱 현저해졌다. 또한 훈척 계열의 비리를 비판하고 유교적 이상 정치 즉 도에 입각한 왕정을 구현하고자 이들 정치 철학은 학문에 있어서 인간 심성의 문제에 연구를 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조선 성리학의 특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심성론이 상당히 발달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인제 조선 성리학은 주기론과 주지론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주지론하고 주기론이 여기 주기론이 이항학과 연결되고 주기는 그 뭐냐면 이와 연결되는 식으로 있는데 이 주지론과 주기론의 표현은 약간 좀 잘못된 거야. 요거는 예전에 쓰였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보통 요즘에는 이항학파 이라고 해 놓고 요게 그다음에 이항은 주기론 설명하고 이는 주기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주지와 주기가 좀 넓은 범위고 이항은 그 하나의 인제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요걸 이렇게 해 버리면
이항과 이의는 그냥 그 밑에 있는 사상들 관련된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항과 이의를 낼 때는 그냥 이항학파, 이의학파 이렇게 보고 주기론과 주기론은 이항학파의 특징으로만 설명하는 거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하여튼 여기에서는 이항과 이의로 이렇게 연결시켜서 얘기할게요. 자, 주기론 그러니까 이항학파는 주자의 견해를 보통 충실하게 받아들임으로써 이기 이론적 입장에 서서 이와 기의 형상을 서로 다른 거로 서로 위지한 것이 있지만 어디까지나 이와 기가 움직이는 본원이라는 견해다. 그래서 서로 연결되어 있긴 하지만 서로 그렇다고 긴밀하게 뭐냐면 같이 행동하는 거 아니다. 이게 불상작이죠. 이와 기가 동시에 존재하지만 연결되어 있지만 서로 섞이지 않는다. 이런 것들이죠. 따라서 그 당시 이제 그 인간의 심성문예에서 해석에서 이는 선수무악한 거고 요때 이라는 건 본연에서 사단을 얘기하죠. 사단과 연결돼요. 기지개성은 가성가학한 거야. 예. 칠정이죠. 예.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인제 했고 이에 인제 절대적인 가치를 뒀다. 그래서 이 학설은 이현적에 시작해서 그다음에 인제 이항을 거쳐 갖고 이제 완성했는데 보통 우리가 이항을 인제 그 이렇게 주의론자가 연결돼서 얘기하지만 이항업화를 이렇게 하면 주의론이라는 게 상당히 넓게 퍼져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인제 보통 이항학파에 연결돼서 인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서는요. 자, 그 이항학파, 이항은 동방의 주자로 불릴 만큼 주자교리에 충실했다. 그의 문화에 뭐 유선유라든지 그 김원희라든지 김성희라든지 뭐 김구 등등등 정구 등등등이 영락학파를 이제 형성했고 그다음에 인제 일본 유학에도 지대한 영향을 줬다. 이건 나중에 좀 얘기하겠지만 강항이라는 사람이 이항학파가 속했거든요. 그래서 이 강항학파가 인제 일본의 성리학에 영향을 줘요. 예. 그래서 요거는 제가 이제 일본사 할 때 좀 얘기를 했으니까 이거 참조를 해 주시고요. 자, 주기론. 주기론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인제 이이학파를 이제 보통 주기론 얘기하잖아요. 근데 이이학파는 그냥 이이학파로 보시면 돼요. 이이학파 안에 인제 뭐냐면 특징 중에 하나가 주기론이고 그 주기론이라고 인제 이의학파를 동일하게 여길 경우에는 어떤 문제점이냐면 서경덕이라든지 그 외에 인제 주기론 주장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예. 그래서 이런 학파들과 뭐 유리론하고 연결돼서 잘못 해석할 수 있어. 그러니까 이의학파는 주기론이 곧바로 이의학파가 아니라 이의학파의 한 요소 중에 주기론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서경덕을 처음으로 주자학설을 비판하면서 이게 이론을 주장함으로써 이의에 의해서 대승을 얻었다. 근데 주의할 것은 서경덕은 이제 이기이론론자는 맞긴 맞는데 이의는 이기이론론자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 포셈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이기이론론이야. 이기이론론이야. 근데 상대적 이항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보면 어디에 좀 가깝다? 이기이론론에 가깝다는 거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기이론론자지만 상대적으로 볼 때 이항이보다 약간 이기이론론 좀 가깝게 해석했다. 이렇게 해야지 정확한 거야. 예. 그래서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같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제 우주 만물의 근원을 어 근원 기에 두고 모든 현상을 기의 변화 운동으로 보는 입장이었으나 여기에서 이는 기를 움직이는 법칙에 불과한 것이다. 따라서 심성론에 있어서도 본연의 성보다 기지의 성을 더 중요시 여겼으며 당연히 기를 강조하기 때문에 정치, 경제, 현실에 대해서 적극적인 자세를 취했다. 그래서 이 학풍은 이제 그 이의를 비롯해서 그 성원이라든지 송일핑, 뭐 그의 제자들 김장생, 정혁 등등이 이어져서 기호학파를 형성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고 그 영남과 이 기호학파의 두 학문은 학문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오랫동안 대립하여 발전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까지가 이제 이항학파하고 이의학파 관련된 내용이고요. 그 자세한 내용은 인제 좀 약간 포샘 자료는 인제 보면서 좀 볼게요. 자, 포샘 355 페이지 펴 보세요. 자, 여기 인제 좀 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 이 주자성리학의 논리학 구조 바탕을 뭐 각자 읽어 보시고 어 여기 있고 쭉 넘어가서 이제 몇 페이지를 보시냐면 쭉쭉 넘어 이항과 이의 부분만 볼게요. 예. 그래서 쭉 넘어가서 360 페이지 보겠습니다. 예. 이항과 이의.
자, 이항의 사상은 주자 성리학에 대한 이해 심화와 더불어 훈적과 투쟁 과정에서 구체제에 대한 제야 선임들의 비판 의식의 바탕으로 형성되었다. 자, 그의 사상은 기본적으로 이기 기천, 이는 기하고 기는 천하다라는 것으로 앞에 이제 훈적 세력들과 싸우다 보니까 이의 자발성을 강조할 수밖에 없겠죠. 예. 그래서 이발이 가능한 거야. 이발. 그래서 이발 기수설 같은 것들을 주장했잖아요. 이가 발해서 기가 타는 방식으로. 그래서 이기 이원적 사고에서 도덕성과 수신의 강조를 강조했다. 이거는 훈적을 공격한 중요한 사상적 기반이 되었다. 태계의 이의의 자발성, 그다음에 이의 독창성을 강조하므로 기묘사가 이후에 무너진 성리학적 공도를 확립해야만 유기적 이상을 정치에 실현할 수 있는 당시대의 이제 시대적 가치를 이론적으로 실천하고자 했다. 따라서 태계는 우주론보다는 도덕 수양의 이론적 근거는 심성론 정립에 더 힘을 gis는데 이거는 조선 성리학의 특징이죠. 이 심성론을 강조하는 거. 그 이기론에 따라서 이기불상자. 이거는 이제 앞에 있는 이기불상리하고 다른 거죠. 대비되는 거야. 이렇게 이사당하고 그다음 이기이물, 그다음에 이성기후. 이가 먼저고 기가 나중이다. 강조하면서 심성론의 도덕적 절제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다음에 율곡 이의를 볼게요. 자, 사상은 정권을 담당하고 현실을 주도하고 개혁하는 과정에 사림의 입장이 형성됐다. 그의 사상은 태계보다 상대적으로 기의 역할을 이제 강조했기 때문에 이제 주기론적 요소가 강했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동일한 성학을 주장해도 세계의 성학 십도는 자, 요거 교과서에 나와 있는 내용인데 자, 성학이라는 건 뭐냐면 그 당시에 이제 그 예전에 연산군이 있었죠. 연산군 같이 이제 비정한 군주들이 나타나지 않으려면 군주 또한 수신을 해야 된다고 강조해요. 그럼 수신을 하기 위해서는 뭔가 교과서나 뭐 이런 방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연구하는 것이 이제 성악 군주론이야. 이 성악 군주에서 그 군주가 수신을 해야지만 뭘 할 수 있는가? 성리학적 이념에 입각한 도학 정치를 할 수 있는 거죠. 예, 그거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조광조 때부터 이제 이런 것들을 되게 강조했는데 여기에서 이제 그 책이 됐던 이 성악 군주의 책이 됐던 것이 태계의 성악 십도예요. 성악 십도는 군주 스스로 알아서 이제 성악을 따라야 된다, 수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한 반면에 율곡의 성악 진요는 좀 다르죠. 이거는 혁명한 신학가 성악을 군주에 가르쳐 그 기질을 변화시킨다. 그래서 신화의 적극적인 역할을 상대적으로 강조한 것은 이러한 시대의 변화를 바탕한 것이다. 그 다음에 율곡의 사상의 특징을 보면 이기불상리. 자, 이와 기는 떨어지지 않는다. 서로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는데 요건 이제 앞에서 말하는 뭐와 관련돼 있죠? 이기불상작과 이와 기는 섞이지 않는다. 그래서 이게 이제 이의사상인지 이양사상인지 알려면 이게 이기불상잡인지 이기불상의 그 내용을 보면 파악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주자가 이와 기의 관계를 이기불상적과 이기불상님을 이렇게 예매하게 얘기한 거를 이항은 이기불상적, 여기는 이기불상 이런 측면에서 이제 강조했고요. 자, 이와 기의 이기관계를 이통기국이라는 말로 했죠. 그래서 이통기국 예전 시험 문제 나왔던 거죠. 자, 그래서 이는 사물의 보편성을 강요하는 간접적 존재이고 원리고 기는 구체적 사물에 드는 진료적 존재를 규정했다. 그래서 이제 어느 정도 먹고 살아야지 상강오륜도 드러낼 수 있고 이도 다 드러낼 수 있고 교화도 할 수 있다. 이렇게 이제 얘기하고 있죠. 자, 그럼 본연지성과 사단이 별도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본연지성이 기지성 가운데 이만 지칭한 개념이고 사단은 실정과는 순수한 선한 감정을 지칭한 것으로 본연지성과 기지성을 포함된 결정은 그 측정은 사단에 포함시켰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앞에서 이제 제가 도표에서 잠깐 설명했는데 자, 여기에서 이제 이 보면 앞에 기질지성과 이 본연지성이 그 뭐냐면 떨어져 있는 게 아니에요. 예. 본연지성의 제일 순수한 모습, 그러니까 기질지성의 제일 순수한 모습이 본연지성이고요. 그 다음에 정발, 기발할 때 이제 그 성이죠. 그래서 이게 7정이고 사단이죠. 7정의 제일 모습, 뭐냐면 했던 게 사단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도표 보면, 여기에 이제 있는데, 이게 뭐 도표가 좀 있네. 잠깐만요. 자, 본연지성 있고 이게 기질지성 있고 기질지성 중에 이제 뭐냐면 잘 드러내는 것이 본연지성이에요. 순수한 모습. 그리고 이제 요게 연결돼서 칠정이 있고 칠정 중에 제일 순수한 모습이 사단이야. 그래서 요거가 다른 거야. 이건 떨어져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뭐 이와 기가 이렇게 떨어져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성과 정이 떨어져 있고 본연의 기질이 떨어져 있는데 이들은 이제 서로 연결돼 있는 거야. 네.
요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 이 이상 뭐 철학적으로 알려면 요거는 이제 그 인고 때려치고 그만 파면 되고 그 정도만 파악을 해 두시면 돼요 그냥. 예. 자 본연지성과 사단의 독창성이 부정됨으로써 그러니까 요걸 알면 이 사람은 이제 이발을 부정하죠. 예. 이발 그리고 이제 부정되면서 심성론이 이발 기술은 있지 않고 그러니까 자기 이제 그 이항이 이제 이가 발하고 기가 탄다는 걸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기발 이승 1도선만 인정되죠. 예. 그래서 기가 발하고 이가 타는 거야. 그러니까 이가 잘 조절하면 이 사람은 성인이 되는 거고 그러니까 이가 인제 제대로 조절 못하면 기를 통제하지 못하면 이 사람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야. 예. 자 이러한 이제 율곡의 이기설과 심성론은 세계 성리학을 논리적 보완함으로써 후에 이제 율곡 학파의 이제 학자들에게 전승되면서 세계 성리학과 더불어 조선 성리학 양대 산맥을 이뤘다. 그래서 사단 칠정론 같은 이기 신성 논제를 통해서 조선의 이제 성리학자는 주자 성리학에 대한 이해를 거의 완벽한 수준에 이르게 되고 더 나아가서 이제 중국의 주자 성리학에서 해결되지 못했던 이 심성론 측면에서 얘기한 거야. 이기론과 심성론을 결합한 연구가 다양하게 진행될 수 있는 바탕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심성론은 18세기 초에 이어 조선 후기 때 정치 주도세였던 학파였던 서인으로 나눠져 노동계 내부에 호락 논쟁이 일어났죠. 인물 성이론, 성동의론 논쟁이 일어났고 자 그래서 이 논쟁의 인성과 물성이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인물 성이론, 호론가 이거는 이제 그 이통 기국론 중에 기국을 이제 좀 강조해서 이제 했던 거고 인성과 물성을 본질적으로 같다는 인물 성도는 낭론인데 그 이통 기국론의 본질적인 이의 보편성인 이통을 강조하는 논리죠. 이건 기국이고 여기는 이통을 이제 강조하는 거. 그러니까 같은 이제 이해학파 안에 있었던 논쟁이다. 그래서 이통 기국론도 예전에 뭐 객관식 기출문제 언급이 됐었거든요. 예. 그런데 그 이후는 언급이 계속 안 됐어. 그냥 언젠가 나올 것 같아. 이통 기국론 호남 논쟁 관련된 내용. 그러니까 요거는 이제 조선 후기 때에 관련된 내용이니까 요때 이제 좀 더 살펴볼게요. 요건요. 자, 그래서 이와 같이 이제 주자 중심의 성리학적 세계관은 조선사에 완전히 뿌리내리고 성리학의 지배사상으로서 지위가 확고하게 차지하겠다. 그러나 주자 성리학의 이해가 깊어지면서 이제 거꾸로 불교나 양명학, 도교 사상의 이단을 금지하고 탄압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16세기 들어가면 간학파 같은 경우에는 얘네들은 인정했거든요. 포용적이었죠. 근데 이게 뭐냐면 살인파들 예 물론 살인파가 다 그러는 건 아니에요. 그 안에서도 다양한 이제 스펙트럼이 있잖아요. 그중에 이제 북인이라든지 이런 것들 얘네들은 인제 뭐냐면 좀 인정하긴 해. 그 조식이나 서경덕 학파 이런 사람들은. 근데 주류는 인제 이런 사람들이 아니라 이한과 이이잖아. 이 사람들은 이제 이걸 배격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우리가 인제 정치적으로 이제 성장했던 사람들은 이제 남인 계열이나 뭐 서인 계열 그런 사람들이다 보니까 당연히 이들을 배격하는 게 보이고 조광조에서도 그게 보이는 거죠. 그래서 인제 사상 자체로서 주자 성령은 주리론, 주기론에서 나중에 들어가면 이제 유기론, 유기론까지 전개돼요. 이게 19세기 들어와서 인제 진행되거든요. 이 유기론과 유기론은 주기론과 주기론은 상대적으로 주와 리를 이제 동시에 인정하잖아요, 이기 이론적인 입장에서. 그래서 인제 근데 여기에서는 인제 요게 들어오면 그 유리론, 유기론은 아예 인제 뭐냐면 리가 중요한 거고 기는 아예 이제 아주 부수는 기가 중요하고 리는 부수 요게 상대적으로 약간 동쪽이 그러니까 양쪽의 주와 리를 인제 동시에 리와 기를 인제 그 인정하지만 여기가 인제 여기냐 요게 문제냐. 예. 상대적으로 볼 때. 예. 기가 중요하냐 리가 중요한데 요쪽은 아예 그냥 뭐냐면 리만 강조하고 그다음에 여기는 기만 강조한 그리고 요게 인제 이와 리라는 기는 리는 그냥 부수적으로 딸린 거야. 요게 강조해. 얘는 둘이 같이 운영해서 상대적으로 여기가 중요하고 여기가 얘는 둘이 인제 다 운영하고 오직 니와 기만 운영하고 나머지는 그냥 아예 종속돼서 인제 운영이 안 되고 거기에 같이 있다. 뭐 이런 논리가 유리론과 유기론인데 이게 19세기 때 들어가요. 예. 그래서 인제 이게 나중에 인제 뭐냐면 좀 약간 특히 유리론 같은 경우에는 좀 약간 이제 사상적인 어떤 배타성 이런 것들이 강조돼서 뭐와 연결되면 이단 위전 척사 사상과 연결되거든요. 예. 요건 좀 나중에 얘기할게요. 예. 그리고 인제 이런 논쟁을 통해서 이제 또 뭐가 발달되냐면 좀 예학이 발달하죠. 자 성리학에서는 그 성리학 공자 사상을 보면 공자는 뭘 강조했죠? 인을 강조했죠. 인. 그러니까 마음가짐. 그리고 남을 예처롭게 생각하는 인을 강조했잖아. 그 인은 이제 수양을 통해서 인제 양성할 수 있는데 그걸 표현하는 방법을 예라고 했어요.
예. 마찬가지로 성리학도 마찬가지로 내가 이제 거건국리학번 이제 뭐냐면 성인 군자가 됐어. 그러면 이건 이제 수신을 잘했단 말이야. 그걸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 예죠. 그 예를 어떻게 뭐냐면 수행하에 따라서 이 사람의 수양 정도를 나타내는 거야. 그래서 이걸 예를 어떻게 이제 걸쳐서 할 것이냐 이걸 예학이 발달되죠. 그러면서 예. 그러면서 인제 이런 성리학이 발달되면서 예학도 동시에 발달돼요. 예 예학도. 그래서 그 관련된 내용들이 있는데 뭐 여기까지가 인제 뭐 우리가 다 알 필요는 없고 다만 예학과 관련된 책으로서 대표적인 게 뭐 주자가대나 소학 같은 것도 인제 볼 수가 있죠. 이런 것들을 강조하고 후에 뭐 예송 논쟁에도 영향을 주죠. 1차 예송이나 2차 예송 때 다 이 예를 이제 강조하는 예송에서 나온 거죠. 요 내용들인데 요거는 조선 후기 때 이제 관련된 내용이니까 그때 이제 좀 보기로 할게요, 요 내용은. 예. 자 그다음에 인제 또 뭘 보냐면 도합군주론 관련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150 페이지. 간단하게만 언급할게요. 이게 뭐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아서. 예. 아 이건 자꾸 통론인데? 예. 요걸 봐야 돼. 거꾸로 봤네. 예. 예. 이게 150 페이지인데 앞에네요. 자, 임금에게 요구된 정치 이념, 도학 정치와 인제 선악 군주라고 하죠. 도학 정치라는 것은 이제 중종 반조의 김유사한테 적극적으로 주장했는데 정치를 마땅히 추구한 도를 청명으로 간주하고 청명을 거역한 도가 이상적인 실현하는 시기를 요순삼대로 보며 이 시기에 입각한 이제 정치의 취지로 이루어진다. 그러니까 요순삼대로 인제 돌아가는 요순 시대로 돌아가서 그것이 최상의 정치로 인제 하는 것이 지치고 이 지치를 달성하기 위해서 군주가 성악을 익혀야 된다는 거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 도학 정치는 군주가 인제 성리학적 이념을 바탕으로 해서 정치를 해야 된다는 그래서 인제 성리학 근본주의가 반영됐던 정치가 도학 정치다. 이렇게 있고 이 도학 정치를 하기 위해서 이제 군주가 수신해야 되겠죠. 그 어떻게 수신할 것인가 논의하는 게 선악 군주론이고 앞에서 말한 이항과 이의의 견해가 인제 이런 입장에 들어간 거죠. 그래서 이제 이 선악 군주론은 반정 전후로 해 갖고 이렇게 형성됐던 이론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도학 정치 관련된 내용인데 요거 뭐 이론적인 내용은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인제 이 배경만 좀 보시면 되는데 중종 반정 후에 조광조를 중시한 사림이 훈구파의 대응세에 의해서 정계에 본격 등장하면서 이들이 내세웠던 논리가 도학 정치다. 그래서 이 도학 정치의 논리적 구조가 이렇게 쭉 있죠. 중용을 바탕으로 한 건데 그 요순 시대로 돌아가고 그 요순 시대의 정치를 최고의 정치, 지선 정치, 그리고 완전한 정치, 지치주의라고 이제 보고 이걸 실현하기 위해서 이제 군주가 성리학적 이념을 익혀서 실현해야 된다. 이런 것들을 논리를 조광조가 주장했던 거다. 그래서 인제 요런 내용들 좀 기억을 해 두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인제 했고 이 일환으로 인제 군주의 수신을 강조하면서 성악 군주론이라는 것들이 등장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인제 내용을 쭉 보고 선악 군주의 대두를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이제 앞에 있는 인제 조광조의 동학 정치와 또 그 성악 군주에 등장했던 배경이 연산군의 비정이죠. 예. 연산군이 이제 일종의 성격 파탄자 아니에요. 그러니까 중요한 거는 신성을 둬야 한다. 트 그 제 군주조차도 수신을 해야 된다는 거야. 예.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배경으로 이 서덕 군주론이 등장했다는 거 그런 내용인데 여기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자, 연산군의 비정으로 초래된 유교 정치 및 군신 권력 관계의 파탄은 직접적으로 무호 갑자사를 거치면서 신료들에게 성리학적 명분과 의리에 입각해서 그 관계를 재정비한 계기였다. 자, 국가의 최우선의 중심적 존재이자 질서체계인 왕과 왕실의 명분과 예를 상실할 경우 군주의 교체도 모색하지 않은 데는 정치상이 신료들에 의해 제기된 것이다. 자, 이 시기 때 등장한 것이 성악군주론이다. 자, 그래서 이 시기 때 등장한 성악군주는 모골의 이런 계기를 통해 제기되었다. 수계친 먼저 수신한 다음에 날 통치해야 된다. 그래서 수신제가 치국평천하는 말이 있잖아요. 예. 그거와 연결돼서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소개치인을 지휘했던 주자성리의 학문론 또는 정치 이념은 1차적으로 사대부 자신의 도리와 직분을 구현한 논리면서 동시에 그들의 주체적 정치적 지향을 정당히 의미했는데
이 말이 인제 뭐냐면 왕조차도 이제 해야 된다는 말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살인들이 서서히 정치 주도를 세우고 등장하면서 또한 군주 수도 자의적인 왕권 행사를 통해서 유교 정치를 파탄시키는 경험을 통해 이들은 수기치인 지학 및 성악으로서 군주학을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조광조죠. 조광조. 그래서 조광조가 지은 지치주의, 지치주의란 최상의 정치, 그러니까 유교를 뭐냐면 제이상적인 어떤 유교 요순 시대를 하기 위한 어떤 정치, 이 지치주의, 그리고 이걸 하기 위해서는 어 그 청령을 받은 그 군주가 자기를 수신하고 정치를 해야 되는 도학 정치, 어떤 성리학적 이념 정치 이런 것들을 강조하죠. 그래서 그 도학 뭐냐면 지치주의 및 도학 정치도 이러한 의미를 뜻하는 거다. 군주로 하여금 성악을 익혀 성인 또는 혁명 현철 군주가 될 것을 의미한 정치 운영. 현철 군주는 현명한 철학적 군주, 성리학적 이념에 매몰된 그런 군주를 얘기하죠. 그러다 보니까 인제 뭐 경영도 강조하고 막 그 잔소리도 해야 되고 그런 거잖아요. 예. 자, 그런데 이 성악을 군주가 반드시 익혀야 하는 군주학을 제시함으로써 이의 성악은 일종의 정치인용으로서 그 의미가 더 확장되게 있다. 그래서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현적이라는 사람도 이제 성악 군주를 제시했다는데 뭐 이건 한번 읽어 보시고 여기에서 제일 중요한 게 이제 이항과 이의죠. 예. 요것만 읽어 볼게요. 예. 자, 이항은 주자 자체를 성악을 보고 성악 10도를 통해서 군주의 인제 그 선조에게 제시했다. 그는 군주 스스로 노력인 주관적 성취 과정에 의한 성악을 체득할 걸 기대하는 입장이었다. 군주의 수기와 치인의 실천을 통해 소극적인 권유를 했다. 권유 차원이었다. 주관적이었다. 어떤 객관적 기준이 없죠. 예. 자, 이에 반해 이의는 성악 지휘를 통해서 대학의 책을 원용했어요. 객관적 기준을 대하고 제시했죠. 객관적 기준을. 실제로 각각의 사안에 당면했을 때 수행해야 할 구명과 절차를 세세한 강론 방식으로 명시하여 군주의 의지와 행동에 대한 객관적 기준을 제시했다. 그래서 현명한 신료가 나서서 군주가 구명을 준행하도록 적극적으로 교도함으로써 군주의 기질을 변화시키는 데는 일종의 군주 개조론을 할 수 있는 논리를 제시했다. 그래서 신하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다. 소극적 역할보다는 신하의 어떤 적극적 역할을 강조했죠. 잠깐만요. 이 신하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했다는 게 차이가 있어. 예.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예컨대 이제 상징적, 이념적인 어떤 측면에서 왕권의 절대성을 용이하면서 왕권 행사의 현실적 실질적이고 그 정당성 여부에 끊임없는 제약을 가할 수 있는 논리가 그러니까 절대성을 인정하지만 그 멋대로 행동하는 걸 막는 논리가 이 선악군주론이나 뭐 도학정치나 이런 데서 나왔다는 거죠. 물론 이런 학문론이나 정치론은 주자 성리학의 수용과 더불어 이미 전례한 바 있었으나 이 시기에 이를 취득하고 실천해서 정치세력과 정치세력 상이 제된 것. 정치 세력이라는 것은 인제 뭐냐면 사림들이 등장했던 거고 정치 상황이라는 건 이제 중종 반정 이후에 인제 상황을 얘기한 거죠. 예. 그래서 결국 성악 공조는 이와 다음과 같은 군신 관계의 권력계에서 정치 운영에 반영한 것이다 볼 수 있다.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조선 종기의 반정이라는 신료 중시 왕위 교체에 이루어지면서 왕권 이상의 변화가 초래됐으나 군주가 왕정의 핵심이라는 사실은 여전히 유효하다. 그래서 연산군의 폭정과 강화군의 폐모살제를 겪으면서 군주는 성악군주해야 된다는 논리가 제기되었고 자 이런 이념적으로 군주의 위상이 절대화되었지만 실제로 왕권의 가 제도화된 단계에 나오면서 군신 공치 그러니까 왕혼자 되는 게 아니라 신하가 같이 공신하는 것 그리고 그 과정에서 군신 관계가 절대화가 되어 성리학적 가치관을 인정하는 과정에서 뭐냐면 상대화됐다는 거. 그래서 군주조차도 그 범위 경계선 넘지 않고 그 안에서만 행동해야지만 그 뭐야 군주로서의 권한을 인정받을 수 있고 그러기 위해서는 뭐냐면 군주도 수신을 해야 된다는 성악 군주로니까 그래서 인제 수신을 한다. 이런 걸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겠죠. 예. 또한 인제 그 정치권이 이제 여론이 중의 유승점 그러니까 인제 정치 그 중앙 정치에 있는 밖에 있는 그 일반 유생들까지 확대되죠. 서원을 통이나 이런 등등해서. 그래서 중의 유승층의 공론이 점차 형성되고 조정의 정사가 영향을 끼침으로써 정치 참여의 확대가 뚜렷이 나타났다. 자 이로 인해서 신의 포괄이 될 수 있는 정치 참여가 확대되고 이해관계에 달리하여 상충되는 제반 정치 세력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자, 이 16세기 보면 이후에 분당에 기반한 정치 세력 중에 그것이다. 그냥 16세기 전후에요. 조선 사회 전반에 초래된 사회 변동의 토대로 자, 여기 보면 제가 언급했던 거 있죠. 앞에 인제 그 분당 정치는
단순히 정치 세력의 어떤 그 분당 정치의 사화의 발생은 단순히 정치 세력 간의 어떤 다툼이 아니라 그 밑에 인제 사회 경제적 변화상이 깔려 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이 분당 정치를 사회 구조사적 입장에서 이제 봐야 된다고 제가 얘기했는데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런 사회 경제적 구조가 분당이나 뭐 사활을 낳는 배경이 됐고 나중에 분당 정치의 말피아 형상도 이런 사회 구조적 변화 속에서 일어난 거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상층부의 통치 체제의 정치 운영 방식 그리고 경제 체제는 점차 군주를 중심으로 한 공적 지배 영역과 분당을 중심으로 한 사적 지배 영역으로 양립되었다. 이미 양립되어 있으나 전자 영역에 지대타서 부각되지 못한 두 지배 영역이 또다시 대비되기 시작했고 그래서 이제 요때 분당과 그다음 군주인데 여기에서 이제 공적 지배라는 건 뭐냐면 그 어떤 국가 체제 있죠. 예 건국대전을 입각한 뭐 의정부 6조 체제를 말하는 거고 이 분당이라는 것은 그걸 운영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어떤 이해관계에 따라서 이제 운영됐던 그런 체제를 분당 정책, 사적 지배 영역 이건 제도권에 와 연결돼 있지만 제도권을 넘어서 그 안에 있는 구성원들끼리 이제 정치 그를 운영하는 시스템 이런 걸 분당 정치라고 본다. 그 제도권 정치에도 그걸 운영하는 어떤 사적인 연결고리가 분당이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근데 이 16세 이후만 이제 분당 정책 후자의 특성을 강하게 반영하여 정치 운영을 전개했다. 그래서 이 후자 정책은 사적 지배 영역 관련된 내용이죠. 그래서 공적인 정치 시스템보다는 이런 개인 간의 인맥과 한맥 같은 분당을 통해서 사적인 지배 영역이 강화됐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그걸 이제 대표적인 게 뭐냐면 이제 그 송시현이라는 존재죠. 송시현은 그 국가의 공식적인 어떤 지위를 간接받아 갖고 정치한 게 아니죠. 이 사람이 공식적으로 취임한 거는 1 년도 안 돼요. 잠깐 이제 뭐냐면 취임했다 물러나고, 물러나고 그 다시 취임했다 그러는데 이 사람이 할 수 있는 거는 이는 사적 지배 영역 분당을 중심으로 해 갖고 했던 거죠. 자기 인제 살림 세력이나 자기 제자를 통해서 서원이라든지 관계를 통해서 자기 인제 그 제자 중에 관료된 사람들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런 걸 통해서 밑에는 자기 시야에 있는 유생들을 통해서 뭐야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자신의 의견을 관철시키잖아요. 자 이런 것들이 인제 뭐냐면 사적 지배 영역의 대표적인 거다. 국가의 공적 시스템에도 이렇게 송신을 막부해서 조종하는 분당을 통해서 이용하는 정치 형태가 행해졌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인제 요렇게 해서 한번 정리를 해 봤고 시민왕국사 좀 오랜만에 한번 읽어 볼게요. 420 페이지 잠깐 펴 볼게요. 음. 붕당의 발생 관련된 내용에서 인제 요게 볼 게 인제 뭐냐면 어 뭘 보냐면 명종시대에 관련된 내용을 좀 볼게요. 명종시대. 서원은 좀 나중에 읽어 보고 예. 어 이게 인제 명종 사회전개부터 좀 읽어 보겠습니다. 예 사회전개. 앞에 인제 했던 걸 좀 정리하면서 인제 좀 같이 읽어 볼게요. 예. 사회전개하고 그다음에 서원 한약은 인제 이거는 서원만 읽어 보면 될 것 같아요. 한약 부분은 좀 별로해서 그다음에 여기는 그 살인전 권력을 잠깐 살인해 가지고 이렇게 있는데 붕당의 발생 관련된 내용 한번 좀 읽어 볼게요. 이렇게 쭉 해서. 예. 넘어가서 이렇게 사화 전개 내용 볼게요. 412 페이지. 자 여기 보면 이제 성종 때 전후에 이제 중앙 정치의 무대에 진출하기 시작한 사림은 훈구 정치의 경제적 비리를 구타하면서 점차 영향을 키웠다. 자, 선종은 훈구와 사림을 상호 견제하면서 자신의 왕권을 강화했으나 기득권이었던 훈구 세력 때 불만이 커져갔다. 자, 그러나 이제 성종의 뒤인 연산군이 즉위하면서 훈구의 불만이 폭발되었다. 연산군은 부왕의 장래 문제로 살인과 한 차례 충돌하여 그 국정 운영에 둘러싼 이견을 보이는 게 계기가 아마 이 장래 문제는 이제 수족제 문제와 관련돼 수족제라는 게 이제 불교 행사거든요. 그래서 예전부터 계속 지냈던 거야. 그래서 왕의 명분을 빌어주는 건데 이걸 하냐 마냐 가지고 그다음에 살인도 한번 이제 싸웠어요. 예. 그래서 이제 연산군 입장에 예전부터 살인에 대해서 안 좋게 생겼는데 더 기분이 나빴던 거죠. 그러니까 연산군은 부왕의 국정을 불교식 치르고자 했으나 수육제 방식으로 치료했으나 성리하고 무장한 살인이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자, 이 과정에서 이제 살인과 연산군을 지지하는 훈구 사이의 갈등이 골이 깊어졌고 결국 무오사가 이제 뭐냐면 이어졌다. 자, 그래서 이제 무오사는
1498년에 이국돈 등이 홍보 세력대 김일성이 제출한 사찰을 문제 삼아서 일으킨 사건에서 사하라고 했다. 그러니까 이국돈이 이제 했다가 김일성한테 자신이 부조리를 좀 없애려고 했는데 안 들어주니까 사초를 끄집어내 가지고 이제 문제한 거죠. 이걸 유자광에 알려주고 유자광이 쭉 달려서 이제 그 누구야? 그 당시 연산군에 알려준 데에서 시작된 거죠. 자, 이국동은 사초에 소속된 김일성의 수소, 김중직의 저수였던 조이제문에 문제가 있다고 봤다. 예, 조이제문은 항우에게 이제 시해된 의제를 예도한 글로 조카인 단종을 몰아내고 왕위를 오는 세조의 직위를 비난하는 목적에서 쓰였다고 주장했다. 결국 이 주장에 따라 대대적인 탄압을 가해져 김일성을 비롯해서 상당수 살인들이 할을 당했다. 네, 모호사를 계기로 성종때 이후 중앙에 진출한 점차 정치적 입지를 확장했던 살인들이 크게 위축되었다. 한편 홍군 내부에도 갈등이 발생했는데 1504년 연산군의 생모 유신 폐비 사사를 둘러싸고 대입하면서 갑자사화가 발생됐다. 그래서 갑자사화는 홍군 내의 갈등에 비롯된 것으로 이를 계기로 일부 남아있던 살인들도 할을 당했다. 자, 연산군이 제12년 만에 반정에 의해서 축출되고 중종이 즉위했다. 자, 중종은 자신을 둘러싸고 있던 공신세력들 견제하고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서 살인을 대거 중앙에 불려졌다. 자, 이때 왕의 절대적 신임을 받고 있던 조광조였다. 자, 조광조를 중심한 살인은 홍구의 비리를 비판했다. 그래서 이제 유교적 도학 정치를 구현하기 위해서 도학 정치 안에는 살인들, 예, 도학 정치 안에는 이단 배척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거에 의해서 도교 주관 간사인 소격서를 협파하고 당시 폐단이 자주 거뒀던 각오를 보완하고자 현량가를 설치했는데 현량가는 추천제를 제도화시켰다고 보시면 돼요. 그 지방에 항약을 실시하려고 했다. 예. 그래서 현량가 관련된 내용이 있는데 이 현량가는 크게 이제 먼저 추천을 받고 그다음에 이제 그 시험을 봐갖고 이제 인재를 선발하는 방식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내용을 보면 자, 기존의 가구와 달리 먼저 중앙과 지방의 재주와 행시 뛰어난 사람을 첨가하고 이미 첨가하는 당시부터 자기 인재들을 많이 이제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안에서 이제 뭐냐면 시험을 봐도 결국엔 자기 사람을 뽑는 거야. 이거는. 자, 청구를 대상으로 이제 국왕의 친님의 책무를 시험한 후 인재를 선발하는 제도다. 그러니까 과거가 항시, 일시, 전시 등 시험단이 거친 거와 달랐다. 그래서 이거는 일종의 자기가 원하는 사람들 한도 내서 시험 보는 거기 때문에 특별 시험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그래서 현량가는 모두 28명이 선발되는데 대개 조광조 계열의 인사되었고 김효사 이후 황량간을 통해 선발된 인재는 합격이 취소되었다. 그런데 이후에 이제 이게 좀 나중에 문제가 많아가지고 이때 이제 그 인재들 중에 또 서용된 사람이 있어. 앞에 중종 때 이제 조광조 일파들 명예회복이 일어났잖아요. 그 과정에서 이때 합격한 사람 중에 일부를 또 채용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어디까지 읽은 거야? 예. 갑자기 읽다가 이제 끊어졌는데 잠깐 제가 여기 페리 사건을 둘러싸고 있다가 여기까지 조광조에서 읽었죠, 내가.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있고 그 다음 단락부터 볼게요. 개혁 정치를 추진하는 과정에서 사림 세력은 성장한 반면 공신 세력의 정치 입지가 점차 약화되었다. 자, 공신 세력의 이를 타개하기 위한 일대 반격을 준비했는데 그 계기가 됐던 것이 이제 조광조 등 살인이 1519년에 제기된 위헌삭제 사건이죠. 그 위헌 삭제는 중종 반정 이후에 공신을 체포하는 과정에서 거짓이 있으니 이걸 삭제하자는 내용이다. 자, 이는 공신 세력들이 자신의 존재를 부정하는 의미를 받아들일 뿐 아니라 큰 위험을 느꼈다. 자, 이에 난권 등의 주도하에 그래서 이때 이제 중종 반정 김효사를 중종 주도했던 견해로서 난공 같은 이제 이런 2세대 이제 뭐냐 중종반도 공신들 있죠. 예, 반정 3대장 그 밑에 있었던 사람들이 주도했다는 설이 있고 그다음에 또 중종이 주도했다는 설도 있어요. 근데 이게 두 가지 설이 있어요. 예. 자, 하여튼 중도안에 1519년에 조광조 등을 영모로 모아서 살인 세력들을 축출한 사건이 벌어졌는데 이를 김효사한다. 자, 그다음 명종 즉위초에 한 차례 사화가 있었는데 중종의 이복 왕조를 둘러싸고 외척까지 대입하는 과정에서 일부 살인들이 할을 당한 을사사화를 얘기한다. 자, 이는 소윤과 대윤이 대입하는 발생한 사건이기도 한다. 자, 소윤은 명종의 외가인 유원흥을 중심으로 한 세력과 그 다음에 대윤은 인종의 외가인 유님을 중심으로 한 세력을 말하는데 이 외척 간의 대립은 중종에 이어 인종이 즉위하면서 대윤의 승리를 마무리했다. 그러나 인종이 제1년도 못 돼서 세상을 떠난 후에 명종이 왕이 오르자 그
그다음 소윤이 대운에게 대대적인 보복을 가하면서 옥사가 발생했는데 이때 살인의 일부가 화를 입었다고 해서 이를 사라고 부른다. 이렇게 했고요. 자, 그다음에 그 밑에 이제 서원과 한약 관련된 내용인데 서원은 이제 한 통 읽어보고 그다음에 여기서 한번 좀 넘어서 읽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분당의 발생 관련된 내용은 이제 계속 읽어볼게요. 예. 자, 연종 12년에 이제 명종이 12살에 즉위하면서 문정아우가 정사를 대신 돌보고 이를 배경으로 문정아우의 동생이었던 유원영이 주도하면서 척신 정치를 했는데 특히 이 문정아우 같은 경우는 불교를 신봉했어요. 예. 그래서 불교를 신봉해서 보호 및 봉헌사를 주의하고 성교 양정을 다시 부활시켰다. 앞에 것처럼 이제 그 있는데 성교 양정을 통합한 게 세종 때죠. 근데 이걸 다시 부흥시킨 거야. 예. 그 결과 불교가 중흥했으며 이는 살인들의 비난을 받았고요. 특히 문정아우 같은 경우에는 그때 이제 또 뭐냐면 선종 있죠. 선종이 아니라 승가 있죠. 승가를 다시 또 부활시켰어. 이 승가는 폐 폐지를 했다가 부활했다가 막 왔다 갔다 했잖아요. 그래서 인제 요때 부활인데 요때 이 승가의 의미는 인제 예전에 승가는 해서 그 승려들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런 승려들을 적극적으로 이제 옹호하고 키우게 한 거죠. 예. 자, 이게 좀 의미가 다르죠. 그래서 이제 명종이 20세가 되면서 문정아우가 수용천을 거두고 원정의 친정이 시작되었다. 그러나 그동안 구축된 문정아우와 유원의 척신세력이 정치를 주도했고 명종 이랑을 바탕으로 유원을 견제하려고 했는데 이랑은 이제 명종의 이제 그 왕비 외가 쪽에 인척이죠. 예. 처가 쪽의 사람인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러나 이제 이랑 역시 척신세력 중에 한 명이어서 성공을 거두지 못했다. 뭐 이렇게 했고 자 외척의 정행이 이제 정치가 어려운 가운데 계속된 흉년과 관리의 불패까지 더해지면서 민심이 흥해져 도적이 들끓었다. 대표적인 도적이 경기도 양주에 이때 대표적인 게 임꺽전이죠. 예. 그래서 임꺽전이고 임꺽전을 중심으로 한 도적들은 항해도와 그 주변 지역의 간청을 습격하고 창고를 터졌다. 결국에 1962년에 항해도 9월산에 붙잡힌 임꺽정은 항양으로 압송되면서 처형됐다. 자, 척신 정치로 인해서 정치 사회적 모순이 커지는 가운데 중앙에 진출한 살인들 중심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한 운집이 등장했고 계속된 사화로 살인의 기세가 위축되긴 했으나 이미 전국적으로 확산된 살인이 중앙에 진출을 막을 수 없었다. 그래서 명종 때 조식, 서순친 같은 명만 높은 살인들이 제응거에서 벗을 포기했지만 조식은 이 사람은 이제 그 경상우도 오늘 진주 중심으로 해 갖고 이제 학파우스 대가죠. 이 사람은 초야성비로서 이제 각원을 보다가 떨어졌다가 그냥 그 초야에 묻혀 갖고 이제 뭐냐면 학문을 인제 닦으면서 제자를 키웠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영향력을 갖고 있는 경상도에서. 그러니까 조식이 인제 그 문정왕후를 비판했죠. 막 대놓고 비판했는데 문정왕후가 조식을 건들지 못했어. 예. 하도 세력이 크다 보니까. 그러니까 여기에서 인제 볼 수 있듯이 이제 정치가 단순히 중앙에서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게 이제 4대 사화를 거치면서 점점 제하까지 확대되면서 인제 이런 인제 제하에서 벗어나지 않은 초야에 있는 그런 처사들이 정치를 인제 뭐냐면 좌지우지하는 중앙 정치를 좌지우고 영향을 행사하는 것이 이미 이때부터 인제 보이기 시작한 거야. 예. 자, 하여튼 이항과 이의 그다음 기대승, 김윤 등 일부 사람들이 중앙에 진출했다. 자, 여기서 명청의 외청인 심의견 등이 중심한 세력의 살인의 우호적인 분위기가 조성했다. 자, 이 심의견이라는 사람이 인제 뭐냐면 후대에 인제 외적 세력들을 비난받는데 실제로 이 사람도 살인이에요. 그러니까 그 뒤에 보면 자기들끼리 외청이니 뭐 하는 것들 보면 예전에 그 살인세로서 나름대로 뭐냐면 또 외적 정치 그 중종과 명종 때 이어진 외적 정치를 척신 정치를 비판했던 사람인데 그런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들이 이제 기득권이 되고 또 외척이 되고 또 하면서 또 그 반대쪽에 있는 사람들이 공격해 드는 거죠. 외적 정치한다면서. 예. 자, 하여튼 있고 이후 인제 선조가 즉위하면서 이전의 척신 세력들이 몰아내고 살인의 정치를 주도하는 시대가 열었다. 뭐 이렇게 있고요. 그다음에 요 선전 때 얘기는 나중에 좀 얘기하고 이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넘어가서 한국사 통론을 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한국 통론 넘어가서 인제 보면 이게 왜 갑자기 여기 튀어나왔나? 자, 여기 사림들이 인제 뭐냐면 성장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이 그 사창제 실시라든지 유황석 복립운동이라든지 서원 건립운동 등이 있거든요. 예, 이렇게 보는데 자, 그다음 단락을 좀 볼게요. 예. 자, 사림들은 성리학의 원리 이해를 중진시킨 한편 그 성과를 실제 정치에 응용하려고 했으나 이날 항춘사의 일제 사회관계 재정 위한 노력으로 구체화되었다. 15세기 이미 민간적 자치 공무원 사창의 실시와 자, 여기에서 주의할 것은 15세기 때 실시한 이제 사창제는 약간 이제 뭐냐면
살인들하고는 관련이 없는 거예요, 이거는. 예. 그래서 인제 이 15 세기 때부는 살인 세력이 아직 본격적으로 성장하기 이전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성종 이전이니까 주로 간 중심의 사창제를 얘기해요. 예. 그치만 이제 우리가 생각하는 살인 중심의 사창제는 이건 16 세기 들어와서 어 라고 그러니까 살인들이 이제 본격적으로 등장하기 그 시기가 마친 거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시켜서 보시면 되고 그래서 유황소 봉기운동이 나타난 이들의 움직임은 그 16 세기 들어와서 서원의 성립과 항약보복이 그 성과를 거뒀다. 그중에 이제 항약보복 운동 관련된 내용은 이제 그 뒤에 있고 제가 이 부분은 예전에 얘기했죠. 근데 요거부터 한번 읽어 볼게요. 항약은 앞에 있는 내용에서 읽었으니까 여기에서 그냥 읽기만 좀 해 보겠습니다. 예. 자, 항촌에서 사회관계를 재정비하고 항촌의 안정을 지향하는 살인파의 노력이 보다 적극적으로 표출된 것이 중종 때의 항약보복운동이다. 당시의 경제운동에 상승한 훈축 계열의 비리행위에 직면한 살인들은 훈축대 대민수탈에 의한 집안 통치 수단으로 이용된 경제소 유황소 등을 철폐를 주장하면서 그 대안으로 항약보복을 제안한 것이다. 원래 유황소 봉익운동을 했지만 앞에서 했지만 경제소 이게 못하네요. 서울 경자니까 이게 서울에 있기 때문에 경제도 나가잖아요. 유황소를 상인들이 그 누가 차지했어요? 그 당시 그 군족들이 차지했죠. 홍보 세력들이. 그래서 경제에서 유황소를 중시한 수탈 체제를 강화시켰잖아요. 그러니까 이때부터 조광조 때부터 이걸 철폐하자고 주장한 거야. 대신에 항약보복 운동을 이제 펼쳤다. 요거와 연결시켜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주 20번을 잠깐 보겠습니다. 예. 요 과정이 나오는데 왜 유황소가 인제 그 당시 살인 쪽으로 아니라 홍보색으로 넘어갔나 그 내용이야. 자, 이 유황소는 조선 초기에 강권 일본들의 사회 질서 수립을 대응해서 지방의 살인에 의해서 복리를 주장했으나 실제 김종직 등의 노력으로 1484년 성종 19년에 복립되는 성과를 거뒀지만 곧바로 훈척계에 의해서 장악되어 그들의 지방 통제 수단으로 역이용되었다. 이에 따라 이제 사립층은 다시 이제 사마소를 세워 대항하거나 유황소 폐기를 주장하게 되는데 이러한 움직임은 이제 중종 때 항약보복 운동으로 이어졌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자, 그리고 인제 이 한약의 내용에 보면 덕업상교, 어 그다음에 가시상교, 예속상교, 한남사율 등의 유교적인 윤리를 향초사의 자치 조직 속에서 실천함으로써 훈척의 비리를 배제하고 당시의 손흥민층의 유망을 방지하여 향초의 근본적인 양자를 달성하고자 했다. 그러니까 16 세기가 되게 혼란한 시대라고 이제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때 이제 손흥민층 유망이 있었는데 그 당시 뭐냐면 농장 같은 것들이 학대됐고 박람회 폐단 등등 해 갖고 밀란들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인제 앞에서 말한 임꺽정해난 같은 것도 인제 그 얘기고요. 자, 중종 때 조광조가 처음으로 이를 보급화가 하다가 기묘사로 일단 실패했지만 그 뒤에 인제 각지의 인제 살인들에 의해서 개별적으로 시행됐고 살인 정책이 구현된 선조 때의 전국적인 시행을 보게 되었다. 그렇죠. 그래서 한약이 어떻게 보급됐고 한약의 종류가 어떤 것이고 한약이 기존의 유황소와 어떻게 결합됐는가 그 관련된 내용은 제가 풀셈 때 강도 때 읽었으니까 그 참조해 주시고요. 예. 자, 그래서 인제 이렇게 있고 그다음에 인제 이로써 이러한 한약을 통한 자치제 시현은 신분 간의 대립을 재지 양반의 대농민 통제로서 조정해 나가는 입장에서 구상한 고서 이를 통해서 지방사회인데 농민 지배를 한층 강화했다. 그래서 이 한약이 어떻게 지방 세력에 영향을 줬는가? 지방의 어떤 타인들이 인제 살인들에게 그 농민들을 어떻게 통제했는가? 이런 관련된 내용이죠. 자, 이에 따라 살인의 사회적 지위도 그만큼 견고해졌으니 이것은 결국에 서원을 통해 그 살인의 결속 및 재생산과 함께 수차의 사회에도 불구하고 살인들이 계속하여 성장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니까 사활을 통해 살인들이 중앙에서 목이 나가도 이 서원이나 한양을 통해서 계속 살인들을 재생산하면서 치고 올라오기 시작한 거야. 그러니까 인제 결국엔 나중에 선조 때 들어서 살인들이 정치 세력을 장악했다. 이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죠. 예. 자, 그래서 인제 한약 관련된 내용을 해 봤고요. 그다음에 인제 이 서원도 인제 그 당시에 살인들이 인제 그 농촌 지배를 할 때 큰 역할을 했잖아요. 요 부분은 좀 쉬었다가 이제 진행을 하겠습니다. 예.